짠! 악기상 내용 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악기상 첫 번째 과정은 뇌우라는 친구가 나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어보았던 천둥, 번개, 소나기 이와 같은 것들을 동반하는 현상을 뇌우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 속에 뇌우라는 현상이 발생했을 적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은 보통 막 이렇게 커다란 구름, 먹구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뇌우가 발생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아주 강한 상승기류에서 출발합니다. 자,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하는 과정이라면 뭐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이를테면은 첫 번째, 자, 국지적 가열이라는 표현을 써요. 국지적, 아주 좁은 지역에, 그 지역에만 가열이 됐다, 이런 뜻인데, 국지적 가열 내지는 부등가열이라고도 부릅니다. 여타 지역과 다르게 우리 동네만 가열이 되었다 해서 부등가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동네에만 가열이 되었다, 그 동네에만 따뜻할 거고, 그 동네에만 상승기류가 발생할 거고, 강한 상승기류를 동반할 수 있겠지. 혹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한랭전선, 온난전선, 둘 중에는 누가 더 강한 상승기류일까? 바로 한랭전선이겠죠. 내지는 태풍과 같은 친구들도 아주 강한 상승기류를 가질 거야. 그래서 뇌우가 발생하는 과정, 뇌우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얘기하면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예시를 외울 필요가 아니라 강한 상승기류를 만들어내는 친구가 누가 있는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또한 우리 뇌우에서는 문제에서 아주 출제가 되는 게 뇌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이리 와봐. 자, 여기가 지표면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나는 몰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국지적 가열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상황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기류가 이렇게 발달할 거라는 거죠. 상승기류. 그럼 이때 저군형의 구름이 이렇게 발달해 가는 과정일 거야. 이 단계를 우리는 이제 슬슬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다, 적은 단계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그러다가 일단은 아직까지 상승기류는 여전히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야. 근데 만약에 구름 안에서 물방울이 충분히 연글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볼까? 상승기류, 상승기류, 상승기류. 구름 안에 수증기가 공급. 그러다가 수증기가 충분히 연글었어. 무거워졌다고. 그럼 얘네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지요. 하강기류가 발달합니다. 아까 전부터 발달해 있던 상승기류 여전히 있어요. 여기다가 하강기류까지 발달했어요.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한꺼번에 존재해. 얼마나 불안정하겠니? 이런 상황을 뇌우로서 가장 성숙했는 단계다, 성숙 단계라고 부르고, 요때 큰 구름에서 상승기류, 하강기류를 동반하면서 강한 비를 내리고 청둥, 번개 치고, 내가 알고 있는 뇌우에서 발생하는 어떤 과정, 여기에서 모두 발생하는 거겠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구름은 있어야 되라. 구름은 여전히 있는데 상승기류는 언젠가는 사라질 거란 말이지. 국지적 가열이 되었다, 한랭전선이 되었던, 태풍이 되었던, 어찌됐건 상승기류를 일으켜 주었던 원인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상승기류 사라졌어. 하지만 여기 아직까지 하강기류는 살아남아 있는 걸. 그러면 여기서는 약하나마 비가 여전히 내릴 것이고, 더 이상 얘가 성장해 나가거나 하지는 못하겠지요. 그래서 얘는 슬슬 죽어가는 단계다, 소멸 단계다, 이렇게 찾아줄 거예요. 잘 봐. 그러니까 뇌우에서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뇌우가 발생하는 과정, 어디로 접근한다? 강한 상승기류라는 표현으로 접근을 해준다 그랬어. 두 번째는 이 뇌우라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게 적은 단계인지 성숙 단계인지 소멸 단계인지 그림 주어줘 놓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매칭하는 건데, 그나마 기억하기 편한 거는 상승기류와 하강기류입니다. 상승기류만 발달되어 있어요. 적은 단계. 하강기류는 아직 없어. 하강기류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 얘들아? 비 때문에. 물방울이 연글어서 무거워져서 떨어질 때, 그때 하강기류. 따라서 성숙 단계에서는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같이 있고, 소멸 단계는 상승기류를 발생시켰던 원인은 없어졌어. 그래서 하강기류만 남아있다. 여기까지 연결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피해 같은 경우에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천둥, 번개를 동반하니까 천둥, 번개에 의한 피해. 얘들아, 천둥, 번개가 치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나무 밑으로 들어간다? 말도 안 되겠지요. 너무 무서우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우산을 펼친다?
말도 안 되겠지요. 그런 거.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뭐 비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 밑에 나오는 낙뢰라는 현상은 사실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쌤이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해주자면 낙뢰. 천둥 번개가 낙 떨어졌다. 이 말이거든. 잘 봐. 천둥 번개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세로 방향으로 발달해 있는 저군형 구름이라 그랬죠. 저군형 구름, 세로로 발달되어 있는 구름이기 때문에 구름 안에서 양전하와 음전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생겨. 그럼 이때 아랫부분에 있는 음전하를 따라서 지면에 있는 양전하들이 이리로 모여들거든. 그러면 아무래도 저군형 구름이 지면 가까이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네 둘 사이에 빠직 순간적으로 전기가 통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방전의 현상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구름과 지면 사이에 전기가 오가는 과정이 생겼어. 빛에너지가 강하게 방출됩니다. 그게 뭐다? 그게 번개야. 번개가 발생했어요. 강한 빛에너지도 발생하겠지만은 거기에서 열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놈의 열에너지에 의해서 잘 봐. 주변에 공기가 갑작스럽게 팽창됩니다. 번쩍하는 번개 현상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공기가 갑자기 에너지를 많이 받았어. 갑자기 팽창해버리는 거지. 이런 경우에 소리가 뻐벙 나는 거거든. 그게 천둥이야. 되겠지요? 갑자기 공기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천둥. 빛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빠직 하는 경우가 번개. 연결되겠지요? 뇌우 현상은 이 정도만 챙겨 놓으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우박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우박이라는 현상을 맞아본 적이 있었니? 쌤도 많이 겪어보진 않았어.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지역에는 우박이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진 않습니다. 우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우박. 얼음 덩어리다. 일단은 이 친구도 세로 방향으로 크게 발달했는 구름이 필요합니다. 왜냐? 구름이 세로 방향으로 크게 발달했다는 말은 저기 어느 특정 높이쯤 가면 얘들아 0도씨 이하인 지점이 발생하는 거지. 요 위로 가면 0도씨 이하 지점이 되겠지요. 자, 나는 만약에 구름 안에 있는 어떤 물방울이었어요. 물방울. 근데 내가 아주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위로 쳐 올려졌어. 그래서 내가 우연찮게 0도씨 이하인 지점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요? 얼겠지요. 그 내가 얼었어. 얼음 덩어리가 됐어. 나 꽤 간지나는 것 같아. 이제 충분히 무거워진 것 같아. 나 좀 내려가 볼까? 하강 기류를 타고 밑으로 내려와요. 근데 아니, 아직 안 돼. 한 번 더 상승 기류에 의해서 쳐 올려집니다. 그럼 이때 얼음 덩어리가 한 겹 더 생길 수 있겠지. 그래서 또 내려가려고 왔어. 근데 안 돼. 한 번 더 계속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얼음의 덩어리가 점점 성장하는 거야. 되겠지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은 강한 상승 기류를 타고 저군형 구름에서 0도씨 이하 지점으로 올라가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했는 얼음 덩어리다. 더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꼴에 층상 구조를 가집니다. 한 겹 얼고 한 겹 얼고 한 겹 얼고. 조금 더 수준 높게 얘기해 볼까? 요거 투명한 층과 불투명한 층이 교대로 나타나는 증상 구조를 가집니다. 되겠어요? 우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사실 뭐 몇 미리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맞는다고 막 죽거나 하진 않겠지만은 혹시나 덩어리가 조금 큰 경우도 있고 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자동차 이런 거 갖다 때리면은 조금 뭐 흠집이 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요. 우박의 과정입니다. 우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언제 발생하는데 우박의 발생 시기야. 일단은 강한 상승 기류가 필요해야 돼.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강한 상승 기류는 한여름이라고 얘기하거든. 여름에는 강한 상승 기류가 잘 발달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때는 기온이 너무 높아야 돼. 얼음이 덩어리로서 유지될 수 없는 거지.
아, 그럼 추워야 되는구나. 한겨울 어때요? 한겨울엔 또 상승 기류가 잘 없어. 잘 봐. 우박이 언제 발생 많이 하나요? 라고 물으면은 통계적으로는 11월 달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11월 달이라는 걸 꼭 기억할 필요는 없고 사실은 한여름과 한겨울은 안 된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우박이 언제 많이 떨어지는지를 여러분한테 묻고 싶다? 그렇다면 자료를 줄 거야 분명히. 그 자료를 보고 해석하는 문제일 거지 우리가 뭐 11월 달이다 10월 달이다 요 값을 외워가지고 푸는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한여름은 안 돼. 기온이 너무 더우니까. 한겨울은 또 안 돼. 상승 기류가 별로 없으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문제 없겠죠? 자, 여기 설명 그대로 읽어보면 될 것이고 밑에부터 야드라잉 호우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들은 엄청 쉬워.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호우.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자, 우리 일상에서 상상해 보세요. 비가 많이 오는 시기. 비가 많이 왔다. 보통 먹구름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천둥번개를 치는 경우도 많을 거야. 강한 상승 기류가 필요할 겁니다. 잘 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는 뇌우, 우박, 그리고 호우 모두 강한 상승 기류를 동반해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뭔지 아나 얘들아? 뇌우, 우박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호우, 뇌우 함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흔치 않겠지만 호우, 비도 오고 얼음덩어리도 떨어지는 경우도 뭐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강한 상승 기류라고 불리는 어떤 근원적인 이 발생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얘네 셋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호우는 비가 많이 오는 현상이라 그랬어. 근데 덮어놓고 내 기분이 그러니까 비 좀 많이 온 것 같은데 이럴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기준을 좀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잘 봐요. 1시간에 30mm 이 정도 오면 좀 왔네 이렇게 인정. 대신에 하루에 80mm 요것도 인정. 근데 만약에 우리 동네가 비가 진짜 안 오는 동네야. 그래서 막 1년 내내 있어도 사실 80mm 내릴 일이 별로 없다고 치자. 그럼 우리 동네는 죽을 때까지 호우라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니겠지요. 따라서 호우라는 현상은 잘 봐. 어느 지역에 연평균 강수량의 10% 정도가 하루에 내렸어. 그건 또 그 동네 나름대로의 호우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아들아? 요거 호우라는 현상 요 정도. 뭐 피해나 이런 것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비 많이 오면 홍수 나면 안 좋겠지. 뭐 피해도 있겠지. 그런 거는 상식. 자, 넘어갑니다. 폭설. 눈 많이 오는 거겠지요. 딴 거 필요 없어요. 폭설은 뭐하고만 연결한다? 시베리아 기단의 변지라고만 연결해주면 됩니다. 우리나라 겨울철에 서해안에 폭설을 일으켜준다?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 요거 기억하고 있죠? 자, 강풍. 바람이 많이 부는 거겠지요. 강풍도 기준 한 번만 기억해줄까? 쌤이 지금 정리해주는 기준들은 사실 문제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 상식을 넓힌다? 수준을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강풍 14m/s 이상 의 바람, 꽤 센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10분 이상 지속이 됐을 때 5호 강풍주의보다 강풍 뭐 얘기를 하는 거지. 되겠지요? 자, 강풍이 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길바닥에 가만히 서 있는다? 그럼 날아오는 간판에 두드러 맞을 수도 있어요. 자, 다음은 이상기온입니다. 한파, 폭염, 열대야 나와 있는데 한파는 기준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졸라 추운 거, 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폭염과 열대야, 요것만 기준을 좀 기억을 해놓을게요. 이것도 크게 막 대단한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폭염 억수로 더운 거겠지요. 열대야 밤에 더운 거겠지요. 그래서 폭염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루 중 최고 기온이 오늘 하루 동안 제일 더운 기온이 33도씨 이상이 곱하기 2일 이상 지속되면은 요거는 폭염이다. 이렇게 부를 거고 열대야는 하루 중 잘 봐요. 최저 기온이 25도씨 이상이다. 그러면 요거는 뭐 이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만 있으면 돼요. 그럼 요거는 열대야다. 자, 하루 중 최고 기온이 어디일까요? 하루 중 최고 기온.
우리가 낮 12시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제일 세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데워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오후 뭐 2, 3시, 3, 4시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 하루 중 최저 기온은 언제 해야더라? 태양이 우리 땅을 데워주는 거니까 태양이 지면 그때부터 땅이 식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해 뜨기 직전까지. 따라서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춥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이겠죠. 새벽에 내가 기상관측소에서 관측을 해봤는데 25도씨가 넘어. 간밤에 열대야가 있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되겠죠? 막 대단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쌤도 설명을 하면서 얘들아 이건 꼭 외워야 돼. 이렇진 않아 사실. 그래도 알고는 있어주면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황사입니다. 황사는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봐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 들어가기는 해야 돼요. 잘 봐요. 일단은 쌤이 한 그림 안에다가 모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사. 악기상에서는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아 사실은. 근데 그나마 나온다면 앞서 얘기했던 뇌우, 그 다음에 우박, 그리고 황사입니다. 나머지 애들을 묶어가지고 그냥 요런저런 케이스를 한꺼번에 때려 넣는 문제 하나 정도 뭐 수준이고, 단독 문제로 가능하다라면은 뇌우, 우박, 황사 되겠지요. 황사는 우리 잘 알다시피 모래바람이 우리한테 불어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중국 내륙에 존재하고 있는 사막 지역에서 불어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모래바람이 잘 불어올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 일단은 중국 내륙의 사막 지역에 건조하면 좋겠지. 그리고 겨울철보다는 봄철이 유리할 거야. 왜 그러냐면 겨울에는 땅도 꽁꽁 얼어야 하더라. 그럼 모래들도 꽁꽁 얼어 있다고. 그것들이 포실포실 위로 올라와 가지고 우리나라한테까지 오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겨울이 끝나고 모래가 좀 녹았을 봄철 요때입니다. 그럼 잘 봐요. 건조하고 봄철이어야 돼. 내지는 얘 같은 경우는 입자의 크기가 좀 작을 때 요런 애들이 날라오기가 편할 거 아니야. 이해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서 중국 내륙 사막에서 스물스물 기어서 우리나라한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는 위로 띄워집니다 얘들아. 중국 내륙 사막 지역에서는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게 좋아요. 얘들아, 상승기류의 적이야. 그래서 위에서는 이렇게 바람을 타고, 우리 동네 부근에 부는 바람 편서풍이지요.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근처로 와가지고, 역시나 마찬가지 우리나라 지나가 버리면은 뭐 이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요. 우리나라에는 밑으로 내려와요. 하강기류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변에는 고기압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 자, 정리할게요. 황사는 중국 내륙 지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중국 내륙의 사막 지역이 건조할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얼어붙어 있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봄철이 유리할 거다. 또한 중국 내륙 지역에서는 모래가 띄워져야 되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저기압이 놓여 있을 때, 상층에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부근으로 왔어요. 우리나라에 또 내려와서 피해를 끼쳐야겠지요. 하강기류가 있어야 돼요. 고기압이 있을 때. 요까지 되겠지요. 쌤이 요렇게 설명을 딱 했어. 근데 우리 친구들이 와서 질문을 뭘 하냐면은, 아 선생님 그럼 중국 내륙 지역에 사막에 저기압이 있는 게 유리해요? 그러면 중국 내륙에 태풍이 오면요? 비 오면 끝나는 겁니다 얘들아. 비가 내린다? 물이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는 더 이상의 모래먼지가 날릴 수가 없는 거지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저기압은 야들을 폭 띄워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상승 기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황사 요 정도 정리.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덧붙이면은, 쌤이 봄철이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지구온난화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땅이 그렇게 꽁꽁 얼진 않는 거야. 그러면 겨울철에도 황사 발생 일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뒤에 자료 한번 볼게요. 자, 황사의 발생 추이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자료가 나와주고 문제를 출제될 거니까 걱정하지는 말고 이 자료 한번 보세요. 보통은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겨울철에 발생 일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없어. 여름철에는 왜 없어야 하더라? 여름에는 우리 동네에 강수량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우리 동네는 강수, 비가 와버리면 모래바람, 뭐 영향을 덜 미치는 거지.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피해는 뭐 피부병 걸릴 수도 있고 눈병 걸릴 수도 있고 호흡기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정밀한 기계에 모래먼지가 불어 들어가게 되면은 얘네들 고장 낼 수도 있고 이런 거. 되겠지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합니다. 뿅!